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그러게요. 닻이 올랐습니다.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맞대결 구도가 된 셈입니다. 사실 막판까지도 경선 과정, 경선 결과 예측이 어려워서 긴장감이 꽤 흘렀었는데요. 2시간 전 발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백범기념관의 현장 분위기 저희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윤석열 47.85%, 홍준표 41.50%, 7.47%를 얻은 유승민, 원희룡 3.17%입니다. 6% 정도 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방식은 다릅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를 안 가는 게 아주 간신히 안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 결과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위 격차가 일단 6%포인트 정도 났다는 것은 이건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홍준표 후보, 즉 이를 아깝게 이의를 했지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심에서 상당히 이제 뒤졌죠.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결과를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명분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후보가 깔끔하게 승복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떤 우려했던 선거 결과, 이 선거 결과가 예를 들어 잘못 나오면 이 사실은 이기고도 굉장히 찝찝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결과를 보면.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의 어떤 확정 자체가 상당히 이제 확실한 승리가 됐고,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손해본 건 아닌 2등이 됐다. 물론 당선은 안 됐기 때문에 아깝게 후보는 못 됐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뤄놓은 성과, 즉 당 민심에서 자신의 어떤 지지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도 크게 나쁘지 않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결과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결과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47 윤석열, 홍준표 41, 유승민 7, 원희룡 3, 이렇게 당심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이 합쳐진 결과 1, 2, 3, 4위 순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결론을 좀 하나하나씩 얘기하겠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의 당심이 홍준표 의원의 민심, 이른바 여론조사를 꺾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번 최종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의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
후보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계속 또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로 선출된 것뿐이지 이 정권 교체와 대선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모두 우리 당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 50, 여론조사 50이 어떻게 누구 손을 좀 더 들어줬는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21만 표를 얻은 윤석열, 홍준표 의원 12만 표. 이게 대략 한 2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13만 대 17만. 결국은 당심의 우위가 여론조사까지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집어삼킨 셈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구도가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조금 표 차이는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 얘기는 못했고 최근에 며칠간에 이제 혼전 양상을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도 상당히 추격을 해서 거의 양강 구도로서 거의 추격들 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 자체에서의 국민 여론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의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역선택의 일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렇고 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젊은 층, 청년, 그다음에 또 중도층 이분들이 왜 홍준표 후보에게 그게 역선택이든 아니든 간에 지지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선 가서는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분에 대한 굉장히 그 냉철한 분석과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 선거인단에서 상당한 격차를 벌려놓은 것이 결국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당심에서의 윤석열 정권 교체 필승 카드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어떤 일치된 의지가 아마도 홍준표 후보의 이 여론조사 추격을 좀 격차를 벌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예. 저 당원의 저런 일치된 입장은 뭐냐면 보수 진영에서 10년 만에 드디어 정권 교체를 해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윤석열이 만들어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윤석열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필승 카드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여론조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원들의 저런 열렬한 지지를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정차장.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심을 얼마나 크게 이기고 네. 국민 여론조사를 얼마나 홍준표 의원과 좁히느냐였는데 네. 근데 국민 여론조사도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선 경쟁력에서 저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많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느냐 그것이 이제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당원 선거인단에서 큰 표 차이로 앞섰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는 데 앞장섰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과거에 뽑았던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을 만큼 정권 교체가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것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등에 업은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은 이제 중도 그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로 확산시켜내느냐. 여기에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본선 경쟁력이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님께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21만 대 12만 대략 이렇거든요. 당원 투표가. 근데 어젠가요? 그제 이제 권성동 의원,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의원이 한 160개 네. 당협위원장들의 지지가 많이 힘을 바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큰 힘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당 우리 한국 정당에서의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들에게 과거처럼 당협위원장이나 현역위원이 오다를 내리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 있습니다. 지시를 내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송파병 당협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책임당원분들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동료는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지지하니까 제 지시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이 과거에는 통하지만 지금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160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조직의 우세로 보는 건 제가 볼 땐 일부의 분석이고 당원들의 당심이 공감들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구자영 차장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정권 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 이걸 1년 동안 2년 동안
조국 수사, 또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 속에서 그걸 입증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당원들의 당심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 후보를 26년 동안 당에 있었기 때문에 당을 잘 지킨 분이기도 하지만 예. 홍준표 후보의 당에서 26년 생활을 알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로 당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식의 아마 혁신의 의지도 당심이 또 작동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 숫자로 조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일각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이 이제 승자가 좀 되셨는지 홍준표 의원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게 애들러서 아유, 말씀하시는 같이 것 가야 되고 당연히 훌륭한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석님, 그런데 여전히 국민 여론조사 이 결과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른바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서 10%포인트로 홍준표 의원이 이긴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볼까요? 네, 역선택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사실 그 역선택이란 말이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를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특정 후보를 밀었다는 건데 그 정도의 많은 숫자를 그 응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 후보를 찍기 위해서 모두 동원됐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6.35% 이겼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좀 정반대였어요. 당심을 잡은 박근혜 후보가 떨어지고 이제 민심 쪽에 근소한 차이지만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 직후에 이제 물론 뭐 박근혜 후보가 그 유명한 승복 연설을 했죠. 근소한 차이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화학적 결합에서 조금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윤 후보도 그 수락 연설할 때인가요? 뭐 얘기하는 게 청년층들이 홍 후보를 지지하는 거를 이해하고 보듬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 후보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젊은 층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윤석열 후보는 찍지 않겠다. 그런 막 이렇게 일단 당장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노겠습니다만은 일부 의견이죠, 일단은. 예. 그렇죠. 커뮤니티에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당면 과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승인 얘기를 하나하나씩 만나봤습니다.